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화학과 기능성 유기분자 합성 연구실에서 문봉진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있는 석사과정 윤상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혈당 측정 바이오 센서에 활용될 수 있는 유기분자 계열의 전자전달 매개체를 디자인 및 합성한 내용입니다. 우선 혈당 측정 기기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후에 제가 모티브를 얻어온 전기와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혈당 측정기 원리에 대한 모식도를 보시면, 혈당 측정기는 혈액 내의 글루코스 농도를 전류값으로 바꾸어 그 전류량에 대한 시그널을 다시 혈당 농도로 읽어내는 암페로메트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혈액 내의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산화효소의 GDH에 의해 산화되면 글루콘산이 되면서 전자를 잃게 됩니다. 이때 환원된 효소가 다시 작업 전극인 워킹 일렉트로드에 의해 산화되면서 전극에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바이오 분자인 GDH 효소의 표면적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전자를 효소에서 작업 전극으로 전달하는 전자 전달 매개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백그라운드 전류에 의한 측정 방해를 막아서 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산화환원 전이값이 마이너스 2에서 0V 사이에 들어가는 구조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전자전달체로는 오스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는 리간드 구조에 따라서 산화환원 전이값의 조절이 용이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소모품이 혈당 측정 스트립에 사용되기에는 값비싼 전이금속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체 내에서 산화환원 조효소로 잘 알려진 구조인 리보플라빈 및 FAD의 생체 적합성 및 이의 산화환원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프로톤이 참여하는 이 산화환원 반응의 전이값은 AgCl 전극 기준에서 마이너스 0.46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구조 변화를 통해서 산화환원 포텐셜 값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플라빈 유조체들의 산화환원 반응을 정리한 구조도이며,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프로톤이 참여하는 이 반응은 오버니치의 질소가 이 반응의 액티브 사이트이며, 산화환원 중간체로 가운데와 같은 세미키논 라디칼 구조도를 갖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 잭스에 보고된 플라빈 유도체 구조의 7, 8번 위치 탄소에 붙은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산화환원 전이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 전이값 변화 경향성에 대한 논문이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버니치의 질소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기는 어빌리티가 클수록 외부에서 전자를 받기가 용이해지며, 즉 이는 전자를 받아 환원되기 쉬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전이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유기전자전달 매개체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인 사이아누 그룹이 7, 8분 위치에 두 개가 치환되어 전자전달체가 원하는 산화환원 전이값을 갖도록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라빈 유도체의 중심 부분인 세미키논 부분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버니치의 질소에서 원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다양한 연결부와 말단부로서 전자전달 매개체의 몇 가지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구분자 매트릭스에 고정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말단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당 측정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구조의 합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친수성 구조인 설포닉 엑시드와 알코올, 아민 등의 구조를 말단부에 도입함으로써 수용성이 높은 구조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자전달 매개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분자 구조에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크게 총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말단 작용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고분자에 대한 연결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알코올이나 아민 등의 뉴클리오필릭한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 두 번째 말단에 좋은 리빙 그룹인 할라이드나 메실, 토실 그룹 등을 도입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전자전달체 말단에 메탈 킬레이팅 그룹을 도입하여 고분자 구조와의 컨주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라빈 유도체들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 물질로 1, 2 다이브로모, 4, 5 다이플로로벤젠을 사용하여
핵심 합성 단계인 SNAR, 즉 뉴클리오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반응을 포함하여 4단계 만의 다양한 링커 및 말단계를 갖는 아이소 알록사진들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NAR 반응은 뉴클리오파일의 친핵성이 크고 벤젠에 붙은 할로젠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알키라민과 벤지라민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체인 및 말단계를 갖는 다이아미노 벤젠 중화체들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올소 다이아미노 벤젠 구조는 알록산 모노하이드레이트와의 축합 반응을 통해 원하는 플라빈 유도체들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수용성 구조를 얻고자 말단에 설포닉 엑시드 구조를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 SNAR 반응으로는 아미노산의 도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썰톤의 링 오프닝 반응을 이용하여 말단에 물에 되게 잘 녹을 수 있는 구조인 설포닉 엑시드가 도입된 전자전달 매개체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시작 물질은 원투 다이아미노 프탈로 나이트릴이라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한쪽에는 강한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인 아미노 그룹이 반대쪽에는 강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인 사이아누 그룹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서 전자분포가 한쪽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는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이 구조는 다양한 전기화학 및 분광학적인 구조들의 시작 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데 그렇지만 이 물질은 합성의 어려움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합성하는 전자전달 매개체의 경제성까지도 고려하고자 시작물질 합성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물질을 크게 2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합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민의 직접적인 치환 반응을 이용한 합성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이금속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올소 다이아민 구조와 킬레이션하여 그 전이금속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이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몇 가지 탈부호기 반응을 사용한 합성 방법 이렇게 2가지를 이용하여 비교적 높은 수율과 짧은 합성 경로로 원하는 시작 물질인 원투 다이아미노 프탈로 나이트릴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썰톤의 골이 열린 반응으로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은 유기전자전달 매개체를 대량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물질인 원투 다이아미노 프탈로 나이트릴의 합성 과정은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 연구 보안상 가림 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15개의 구조는 제가 합성한 전자전달 매개체의 주요 구조들을 나타낸 표이며 이 구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반응들에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말단에 설포닉 엑시드를 도입함으로써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은 구조도 합성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링커도 도입되지 않고 H로 치환되어 있어서 이 구조 자체가 이 모이어티 자체가 어떠한 정기적인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자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벤질기를 갖는 구조들도 합성을 했고 말단에 페놀 및 카테콜에 치환된 구조들도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라민을 이용해서 합성한 이 구조는 말단의 이중결합을 갖기 때문에 몇 가지 반응들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합성을 진행을 한 구조이고 그리고 물론 박이라는 보호기로 치환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단에 아민을 가질 수 있는 구조들도 합성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치환 반응을 통해서 말단에 튜닝이 가능한 알코올 구조들을 합성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조들은 제가 이 구조들을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 및 반응에 사용한 주요 구조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정하는 용매에 따른 레덕스 포텐셜 값의 경향성을 좀 알고자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말단에 에탄올 구조를 갖는 이 전자전달 매개체를 이용해서 각각 DMSO와 물에서 산화환원 전이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 색깔 점선은 DMSO를 측정했을 때 산화환원 전이값이고 이 파란색 점선은 물에서 측정했을 때 산화환원 전이값입니다. 물론 전해질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값은 산화환원 전이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며 그래서 이 두 용매에서의 전위값 차이는 약 120mV이고 말단이 설포닉 엑시드인 유도체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 같은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pH에 대한 포텐셜 밸류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가장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은 설포닉 엑시드 구조를 이용해서 해당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pH 6부터 pH 8로 진행될수록 밑에 보이시는 이
하프웨이브 포텐셜을 보시면은 각각 약간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하게 pH에 따른 변화는 유기전자전달 매개체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가 저희가 원하는 포텐셜 레인지의 하나환원 전이 범위인데, 이 pH부터 pH 8까지 쓰는 이 범위 동안 포텐셜이 이 값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포텐셜 레인지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성한 유기전자전달 매개체의 pH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pH 5로 나타내져 있는 엑시딕한 조건, 그리고 pH 7인 뉴트럴한 조건, 그리고 pH 9인 베이직한 조건에서 각각 하루 동안 안정성을 확인을 했는데, pH 5와 pH 7에서는 각각 이 전류값이 감소되지 않는 반면 pH 9인 베이직한 조건에서는 약간의 전류값이 좀 감소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즉, 암페로메트리 방법을 사용하는 이 측정 법에 따라서는 커렌트가 감소한다는 거는,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전달 매개체의 농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베이직한 조건에서의 스테빌리티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엑시딕하거나 뉴트럴한 조건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과 분석이 끝난 전자전달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분자 백본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사용한 고분자 도입 전략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전달체 말단에 뉴클리오필릭한 작용기를 도입함으로써 고분자 체인에 달린 레이빙 그룹을 공격하는 치원 반응을 통한 연결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작용기는 알코올이나 아민 유도체들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전자전달체 말단에 리빙 그룹을 달아서 뉴클리오필릭한 고분자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때 사용된 플라빈 유도체의 말단에는 할라이드나 매실기, 토실기 그룹 등이 있을 수 있었으며, 이는 알코올 구조를 가지는 유도체들을 여러 가지 반응을 이용해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속과 킬레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전자전달체 말단에 도입함으로써 가역적인 연결 방식과 동시에 고분자들 간의 가결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합성한 레독스 폴리머의 물성을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국내 기업과의 연구 중인 부분이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3가지 방식들 중 말단에 리빙 그룹을 도입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과제가 해결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2개의 메틸 그룹을 갖는 플라빈 유도체의 낮은 산화환원 전이값을 2개의 사이아누 그룹의 치환을 통해서 해당 전자전달체가 원하는 포텐셜 값을 갖도록 디자인하고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렴한 시장 물질인 1,2-다이아미노 4,5-다이플로로벤젠을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큰 합성 경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 반응의 주요 합성 단계로는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과 썰톤의 골이 열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합성한 전자전달체의 pH에 대한 안정성과 용매에 대한 산화환원 측정값 경향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구조의 안정성 및 특성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구조들 중 말단에 알릴 그룹을 갖는 유도체를 이용하여 옥시데이티브 클리비지 반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알데하이드 구조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과 같은 다양한 활용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고분자 도입 및 효소와의 고정을 통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 CGMS에 사용하기 위한 시도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합성한 물질의 제품 상용화를 위하여 스트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테스트를 통해 제가 합성한 구조의 센시티비티, 안정성, 전자전달 속도 등의 성질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단의 서셔리 아민 및 피리딘과 같은 양이온성이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의 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